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자자리 나라고 게다가 시대상으로도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처녀자리의 자기관리는 기본 옵션인 시대가 됐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좀 깔끔하고 자기관리 열심히 하고 손발톱도 깨끗하고 냄새 안 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다시 별자리 방송 참부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연애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 나와 있다시피 이 물병자리 시대에 요새 가장 폼이 묻힌 핫한 별자리,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별자리 기준으로 토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정보니까요. 가볍게 들으셔도 무방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은 물병자리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별자리가 12개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별자리는 단위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가장 좋은 거는 하루, 12개의 별자리를 하루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해가 뜨는 지점, 여기가 바로 양자리예요. 근데 해 뜨는 지점은 사계절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씩 변동은 있긴 있겠죠.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요. 아무튼 해가 뜨는 기점으로 해서 하루를 별자리로 나누면 2시간 텀으로 나누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해 뜨는 시각이 오전 7시다. 그러면은 오전 9시까지가 양자리 시간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가 황소자리 시간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해 뜨기 바로 전이 물고기 자리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의 폭을 조금 잡아 넓히면 일주일로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12개의 별자리의 그 룰러를 뜻하는 이 10행성 중에서 7개가 들어가 있죠. 일, 태양, 월, 달, 화, 화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이 일주일을 한 달로 잡아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 별자리를 뜻하는 선사인의 기준인 한 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더 크게 잡아 늘리면은 하나의 별자리 시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걸 이제 포톤 벨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지구는 영성과 종교의 시대인 물고기 자리 시대 2000년을 마무리하고 정보 공유, 그리고 혁신, 소통, 과학 등등등을 중시하는 어퀘리어스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죠. 대략 2000년 정도의 별자리의 흐름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뭐 대충 다 아실 거예요. 2000년대 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뭐 1980년대, 1970년대 생만 하더라도 우리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인터넷, 유튜브, 챗 GPT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 2000년대에 쭉 유행을 해왔었던 뭔가 이 전통적인, 그리고 늘 그래 왔었던 관행 뭐 이런 것들이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면 송두리째 다 뒤바뀌어 버린다. 이게 바로 물병자리 시대로 성큼 진입하기 바로 전 최근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현대 사회라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얼마 전 지옥같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시국을 통해서 이 물병자리 시대가 성큼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 별자리 차트에서 어떤 행성 간의 변화나 뭐 문 프로그레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내 반대편의 별자리의 액션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물고기 자리 시대의 반대 별자리인 처녀 자리, 처녀 자리의 액션들이 반드시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상담자 분의 개인 별자리 차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분이 쌍둥이 자리야. 그런데 태양 별자리가 제머나이 쌍둥이 자리 3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태양 별자리는 보통 30도 내외거든요. 쌍둥이 자리 3도에 출생을 했다라는 거는 생일이 6월 23일이거나 24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당 내담자는 대체적으로 27년 정도 지나면 선사인 태양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에서 개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그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굉장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취미 부자 쌍둥이 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나의 패밀리, 결혼이나 혹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의 팀원들을 조직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쌍둥이 자리 때보다 더 감정적이게 되는 개자리 태양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개자리의 반대 별자리인 염소 자리의 액션들도 자연스럽게 투영이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내 직업이나 내 커리어 이런 쪽에서 사회적인 진출을 통한 어떤 야망,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자면 호기심 천국이었던 천진난만한 까불까불 쌍둥이 자리였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인생을 논하면서 내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대략 또 30년 정도를 살게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물고기 자리 시대의 반대 별자리인 처녀 자리 에너지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예로 그냥 한국으로만 이렇게 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는, 뭐 여러분들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처녀 자리들을 보자면 백종원 씨도 처녀 자리고 김연아 선수도 처녀 자리고 영화를 찍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도 역시 처녀 자리시죠.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모든 처녀 자리 분들이 이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처해졌던 관행들, 흐드러져 있었던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다 어떤 쪽으로 현실적으로 재정립하고 레시피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요런 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떻게 보면 좀 홍익인간의 그런 마인드로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정보를 널리 전파하시는 분들은 이 별자리 포튼벨트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물고기 자리 시대 2000년에서 물병 자리 시대 2000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어떤 사인, 바로 처녀 자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든 뭐 취미 활동을 하시든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으로 쉬쉬한다든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이런 것들을 처녀 자리가 정확하게 정리, 정돈을 하는 거죠.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리 1도 못하는 사람도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은 따라하기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게, 그 이전에 셰프들이 맛을 2큰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를 그냥 종이컵으로 계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중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일종의 어떤 권위의식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누구나 정보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 말고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여러 근무 요건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패러다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쨌든 요새 가장 폼 묻힌 별자리, 저는 처녀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연애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다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는 눈으로 보는 정보가 1순위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처녀 자리들은 말끔합니다. 깔끔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일단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처녀자리들의 기본적인 외형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심한 처녀자리들은 가르마를 탈 때 뭐 머리 하나라도 삐져나오면 다시 머리를 감는다든지 드레스 셔츠를 입었는데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회사를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집에 돌아가서 새 드레스 셔츠를 입는다던가. 물론 이 드레스 셔츠는 칼각으로 잘 다려져 있겠죠. 아무리 늦어도 차를 주차를 할 때는 주차선에 반듯하게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늦지 않게 아침에 또 일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처녀자리들이 자기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새 쉽게 얘기하는 헬창,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처녀자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종의 운동 중독이죠. 왜냐하면 처녀자리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발현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열심히 가꾸려고 해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이 유난히 운동 중독도 있고, 그 다음에 성형 중독도 있어요. 뭐 삐뚤어진 얼굴을 비대칭을 잘 잡기 위해서 자꾸 얼굴에 칼을 댄다든지, 요새는 뭐 이런 것들이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가 8월 15일 리오 사자자리 나라기 때문에 사자자리 나라에서의 이 또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점철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굉장히 부각이 됐죠.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자기 별자리는 반대편 별자리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 처녀자리인데 운동 안 하는데, 난 처녀자리인데 굉장히 지저분한데, 난 처녀자리인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잘 먹는데, 떨어진 것도 잘 주워 먹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처녀자리들은 깔끔한 걸 선호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단 처녀자리가 아닐지라도 내 출생 차트에서 마스 사인이나 비너스 사인이나 라이징 어센던트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처녀자리 에너지가 부각되어 있는 분들은 처녀자리 에너지를 당연히 포괄적으로 특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처녀자리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 처녀자리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이 처녀자리 에너지인 이 자기 관리, 스스로를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이 자기 관리를 요새는 잘 하셔야 뜨끈뜨끈한 연애 시장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계속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음과 양의 에너지를 그냥 타고 태어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에너지가 선순환이 돼야지 가장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를 내놓으라 했던 철인들, 유명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짝이 있어요.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돈돈돈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이성적인, 요새 이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뭐 돈 벌려고 유튜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일종의 쇼잉 같은 걸로 해서 유튜브를 해서 먹고 사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자자리 나라고, 게다가 시대상으로도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처녀자리의 자기관리는 기본 옵션인 시대가 됐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좀 깔끔하고 자기관리 열심히 하고 손발톱도 깨끗하고 냄새 안 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와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무슨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거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해라, 이불 개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처녀자리 에너지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물론 모든 처녀자리들이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처녀자리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찐 처녀자리 분들은 연애하기가 조금 고달퍼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계속해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강박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처녀자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좀 존재를 해요. 나 하나도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누구를 사겨?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향해서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는 삶은 그다지 건강한 삶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별자리 기준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는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겪습니다. 어려운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잘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인생을 계속 따뜻한 봄처럼 풍요로운 가을처럼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내면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인간의 인생은 기본적인 설정값이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인생은 고통이야. 요게 기본 설정값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처녀자리가 요새 가장 폼이 묻힌 별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자리들이 연애를 하면은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 연애를 할 때도 여잔데 남자를 이렇게 볼 때 저 남자가 뭐 외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 남자가 비전이 있나? 월급은 얼마냐? 이런 것도 반드시 따지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고 결혼이나 연애를 하는 처녀자리들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극소수일 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찐 처녀자리들은 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무슨 연애를 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무례하지 않으려고 너무 친절하게 배려하는 이러한 언행이나 액션도 이성한테는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말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막 논리적으로 서로 따지려고 들고 이런 것 자체가 그다지 남성이라면 남성적이지도 않고 여성이라면 굉장히 깐깐하고 깍쟁이처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자 오늘은 회식 그러면은 어떤 여직원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부장님이 쏘시는 거죠? 저는 소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요런 게 이제 처녀자리에 좀 이렇게 가벼운 표현이거든요.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 이거죠. 너가 소고기 사지 않으면 나는 네 회식에 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떠넘기는 현실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녀자리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처녀자리가 아니더라도 출생 차트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처녀자리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면 아마 꾸준히 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좀 가리고 당연히 술, 담배 같은 거는 조금 멀리 하면서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처녀자리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이제 4계절 시즌 중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딘가가 처녀자리 시즌이거든요. 개월로 치자면 아마 9월달 쯤이고요. 그리고 이 9월달 같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보통 살면서 인생에 3번 정도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안 하던 운동도 막 하고 건강 보조제 같은 것도 막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서 처녀자리 에너지가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 세계의 많은 어떤 시스템, 관행 이런 룰들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런 것들이 아마 챗 GPT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을 파괴한 그리고 새롭게 재정립하는 이런 처녀자리 에너지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하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빈부에서 조금 더 좁혀지는 이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부정하실 수도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이 물병자리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내년이면은 50인데 이제 끽해봐야 50년을 살면 많이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한 70년 정도를 사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 나이가 노년쯤이 되면은 아주 완연한 물병자리 시대로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조금씩 상상을 해보는 것도 조금 재미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뭐 자살률 1위, 뭐 출산율 세계 최저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난제를 또 안고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경전들이나 여러 가지 숱한 정보 속에서 전 세계가 큰 위기일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소국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파다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연애하시고 내 에너지를 선순환해서 인생을 가능하면 재밌게 즐기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별자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